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CCTV 등 카메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 편리하게 촬영이 가능한 세상이죠. 하지만 이 카메라 기술을 악용하는 불법 촬영 범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주 TV 출연하신 거 잘 봤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집에 칼이 없다고요, 교수님? 예, 예전에 이제 경찰 프로파일러 생활할 때 약간 그 시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칼은 없고 그 가위, 약간 그 문구용 가위로 요리를 할 땐 그걸로 하죠. 아니 그리고 집에 모든 가구를 열어놓는다고요? 꽉 닫아놓지 않고? 예,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 지하의 그 장롱 속에 네. 시체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범인들이. 예, 전 모르고 그냥 열었다가 그 뒤집어 쓴 경우가 있어갖고. 범죄 현장 가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문 닫혀 있는 문을 조금 좀 겁을 내죠.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같은 분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프로파일러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닌데요. 오늘 사건 이야기에 앞서서 넌센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4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힌트는 4글자고 넌센스 퀴즈라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몰래카메라 이 불법 촬영물 범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우리는 쉽게 이제 몰래카메라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성폭력 특별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이 된 건 2000년대 후반쯤에 신설이 됐고 그 이전에는 그런 죄 자체가 없었고요. 한 15년밖에 안 됐군요. 예. 그 전에는 다른 걸로 의율해서 처벌을 했지만 사실은 거의 처벌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경범죄 비슷하게. 예, 그렇죠. 됐군요. 특히 이제 이 흔히 말하는 휴대폰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고 카메라 모듈이 아주 정교해지면서 실제로 많은 형태의 이런 범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제 이런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크기도 컸고 소리도 많이 났고 그리고 휴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2000년대 중반쯤에 청계천에 아니면 다른 비슷한 상가에서 이런 작은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이 대량 공급되면서 이런 범죄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그거에 대한 예방 어떤 처벌책으로서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죄가 신설이 됐고 그걸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몰카 범죄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말이죠.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좀 늘고 있지 않나요? 예, 사실 기기가 스마트폰 기기도 발전하고 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중국 같은 데서 카메라 모듈이 대량 수입되고 그것이 아주 정교화지면서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의 그 카메라가 발견이 됩니다. 작은 단추. 아니면 반지 안쪽 이렇게까지도 발견이 되니까요.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옛날에는 스파이 영화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거를 또 공급 쪽을 막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걱정되는 건 처벌 면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높은 처벌이 되지 않는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지만은 형량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거는 성도착과 관련돼 있어 갖고 재범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사적 이익, 그러니까 팔아먹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로 확산이 되고 그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외국과의 사이버 상에서의 어떤 이런 거래? 그런 것들도 일상화되고 특히 비트코인 같이 가상화폐가 되면서 계좌 추적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몇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폭증하는 추세가 되는 거죠. 성도착자가 혼자 즐기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이제 거래가 되는 비즈니스로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은 이런 범죄자들을 트레이더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FBI에서는 트래블러는 가서 찍는 것, 트레이더는 거래만 하는 것.
이렇게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주 흔하게 처벌하는 범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몰카 범죄의 도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또 방금 말씀하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들. 이 구하기도 쉽다는데 이런 게 몰카다. 그런데 크기가 뭐 1cm 내외 뭐 이런 것도 있다고요? 손톱 안쪽. 본인의 이 청취자분들의 손톱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 처음 가보는 곳에 사실은 어디에 박혀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네, 사흘 전인가요? 26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찜질방을 이용하던 여성이 몰카범을 잡았다. 제목은 상당히 통쾌한데 말이죠.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그 화장실에 있는데 그 위쪽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그 그림자 같은 게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느낌을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다리가 있어갖고 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자 발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화장실인데 여자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선문화실에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 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몰래 나와서 밖에서 기다린 거죠. 아니나 다를까 남자가 나온 거를 바로 멱살을 잡아갖고 잡은 이런 사건입니다. 자기를 찍고 있지 않았나요? 찍고 있었던 거죠. 찍고 네.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걸 모른 척하고 모른 이제 나오신 거죠.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경찰이 와서 그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를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찍은 것이 있었더라. 이런 겁니다. 찜질방 여자 화장실에서. 예.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형태의 범죄인데 이게 특이한 거는 여자분이 잡았다는 사실이 그게 동영상 다 대단한 찍혔습니다. 거죠. 예. 이 몰카범 용감하게 잡은 여성 대단한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그 전 과정을 자기 폰으로 또 다 찍었다고요, 이분이? 왜냐하면 찍지 않으면 아마 증거라든가 나중에 또 역공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셨군요. 이분은 진짜 잘하신 겁니다. 근데 아주 조금 침착하고 예. 대담하신 분이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우실 것은 혼자 있는 상태면 폭력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이분은 그래도 잘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청취자분들 벌써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0935님. 배상훈님 이젠 익숙한 얼굴이 되었네요. 친근해서 좋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주셨어요. 2130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몰카 촬영해서 발굴하면 좋을 텐데 소외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세상 원합니다.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2월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시간 빠르죠. 이제 완연한 봄 3월이 코앞입니다. 꽃마리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방끝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2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7176님. 요즘 AI로 카메라 영상도 믿는 게 힘들어져서 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궁금해요. 페이크 영상 무서워용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렇죠. AI로 이제 그걸 합성해 갖고 네. 일종의 옛날엔 지인 능력이라고 하는 성착 침울을 다시 만드는 그런 방식의 범죄도 있어 갖고 범죄의 유형과 형식을 법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분석하는 국가적 기관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연방수사국 내에 분석센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찜질방 몰카범 여성분이 잡으셨는데 이 남자 범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찍다 걸렸잖아요. 너무 대범하지 않은가요? 네, 그렇죠. 대범한 것 같지만 이 흔히 말하는 각성 단계가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각성이 높아지면은 자신이 잡힐 거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분명히 눈에 띌 텐데도 그것을
그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범하다기보다는 자신의 역치가 올라간 거죠. 예.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스릴 있고 그렇죠. 그거 예, 더 최종적인 만족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성도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장소인데 말이죠.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개 어딘가요?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에 있는 곳을 좀 찾아봤는데 신도림역, 서울역 그리고 사당역 그중에서도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정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한 최소한 하루의 이동 단위가 30만이 넘는 한 5군데 정도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치마 속을 찍는다 이런 경우가 아마도 지금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하철 보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그리고 기차 그리고 공공장소 같은 경우 버스 안도 많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도 이게 찍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길거리, 학교, 사무실 뭐 안전한 곳이 없네요. 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공공장소라고 하면 일종의 은폐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범죄자는. 그러니까 다수의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다수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유형으로 찾기가 쉬운. 그래서 공공장소가 훨씬 위험한 장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지하철역에 그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가 상당히 보완이 됐다. 예.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완이 안 돼 갖고 그렇게 찍으러 다니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았어요. 찾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요새는 그런 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보안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수사대 같은 그 경찰들이 그 목에서 사복 입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찰들도 진화해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범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몰카 행위 자체는 성도착증의 일종인 관음증, 워이어드리즘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몰래 어떤 성적 행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나체 이런 것들을 몰래 관찰하는 것으로서 강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형태인데요. 글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노출증, 마찰 도착증이나 복종 도착증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착이 존재합니다만은 의학적인 명칭은 관음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음 장애가 대표적이다. 예. 네. 몰래 훔쳐보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몰래 훔쳐보면 본다는 건 직접적으로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못하고 그것은 못하지만은 몰래 봄으로써 자신이 그 옆에 있다고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 성적 흥분 상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음증 이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진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정신의학회라고 하는 APA라고 하는 데서 펴낸 DSM-4 또는 5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이런 증상 예를 들면 이런 걸 관찰하는 것이 처음에는 공상 단계, 성적 충동 단계, 성적 행동 단계까지 진화하는 과정에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관음증이라고 하고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공상이나 상상 정도를 관음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공상하다가 이게 성적 축독으로 발전하고 성적 행동으로 발전. 6개월 이상. 그 정도까지 가는 정도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선천적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과거의 어떤 학대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형태에 나타나고 있는 정신적인 충격이 이런 방식으로 외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정도의 어떤 성도착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정신적인 것을 가리는 어떤 수단일 수도 있다.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네. 다른 욕구 불만이나 이런 성취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인도 아니면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 검사, 경찰 아니면 공무원들도 몰래 이런 짓을 하다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걸린 사례가 있죠. 실제 사례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례가 그런 거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합의하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사건화가 안 된 경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소위 말하는 혼자 사는 남자가 이렇게 몰래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병리 현상으로 퍼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음증이라는 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치료가 어렸을 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양한 행동 수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기에 발견되면. 초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게 30, 40대 넘어가고 이것이 계속 지속됐다가 이게 반복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누구한테 들켜갖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시 뭐 합의하고 돈 좀 물어주고 다시 또 발병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사실은 어렵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억제만이 답이다라고 치료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쉽지 않네요. 예. 네. 그 약도 있나요? 그러면?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행동 수정 치료 같은 거. 근데 물론 그 직접적인 약이나 간접적인 형태의 어떤 마음을 안정시키기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약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건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겠죠? 여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고된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자가?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찰 단계에서 마주치는 거는 대부분이 남성들. 근데 남성들인데 나이나 연령은 천차만별입니다. 80대도 오고 10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10대, 20대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작되는 거는 보통 한 10대 후반, 10대 중반쯤. 그렇군요. 그 뭐 제주도에서 어떤 뭐 검사가 잡혀 제주지검장 유명한 사람이죠.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놀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 문자 보내주신 분 8153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네. 방송 오랜만에 들으셨군요. 날씨가 좋지는 않지만 봄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3월 맞이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5140님. 저희 집 반려견 백수는 입 한 번 안 떼고 모든 걸 저한테 다 시킵니다. 집사 노릇이 힘드네요. 이거 퀴즈 관련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1265님. 가위만 쓰고 장롱문을 다 열어두신다는 프로파일러님이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름 트라우마도 있고 고충이 있으시군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칼을 집에다 못 두시고 장롱문 닫지도 못하시고 그런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요. 네. 관음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몰카 범죄. 근데 몰카 범죄는 줄질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비즈니스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때문에 거래 수단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양양소의 아빠님. 네, 자주 문자 올려주시는 분인데요. 경기 광주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살맛나는 소도원님 출석 체크합니다. 청취자님들 안전운전하세요. 화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정답 보내주셨나? 오답 보내주셨나?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관음증은 발병이 빠를수록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몰카범들이 잡히면 꼭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그냥 호기심이었다. 나 혼자만 보려고 했다. 근데 이런 변명이 재판정이나 이런 데서 그동안에는 좀 참작이 되었었다면서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법률가 분들이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증상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가 많았죠.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어떤 성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어떤 뭐 장난이라든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러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이 범죄를 하는 경우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갖고 그래서 처벌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처벌의 강도도 좀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의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과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법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좀 걱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 제일 걱정은 경찰 단계 수사가 그냥 쉽게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마무리된다는 건 피해 보호가 미흡했다는 거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 그 동영상이라는 것이 이미 유출이 됐고 그것을 삭제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산된 부분에서 피해자 보호. 왜냐하면 가해자가
다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몰카의 가해자 피해자에서 직접적인 성적인 범죄자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많이 경찰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몰카 범죄가 이제 검거가 됐다. 그러면 이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까? 그것만 간단히 생각하면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겠네요. 놓칠 수 있죠. 네. 그리고 불구속되는 것도 많고. 그럼 불구속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피해자한테 합의해달라고 쫓아가고 2차 가해가 일어나고 협박도 할 수 있고. 협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뭘 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다 뿌려버리겠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의하면 나중에 형량이 확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거든요. 네. 예. 오늘 넌센스 퀴즈 드렸습니다.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4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네, 배 교수님. 몰카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형장 자체는 뭐 3년 뭐 이렇게 5년 뭐 또 여러 가지 벌금형이 있지만은 주로 벌금형이 많이 되고 초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네. 그리고 재범이었다 하더라도 실형이 직접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네. 보통 집행유예. 그러니까 초범, 벌금형, 재범, 집행유예 이렇게 되다니까 이게 거의 공식화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일부 좀 악덕 변호사들이 일종의 반성문 장사도 하고 패키지 장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반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뭐 기부도 하고 반성문용으로 5만 원짜리 뭐 써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몰카범이 그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초범, 이범인 경우에 3범, 4범이 돼야 이제 조금 그나마 1, 2년 네. 정도로 가고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유통된 후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그렇죠. 트라우마에. 네. 그래서 사실 되게 걱정인 부분인 거죠.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죠. 얼굴이 안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이지만 그 피해자들은 그게 자기인 걸 알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삶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네. 피해자분들은. 미국이나 해외에서 저희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들도 있겠네요. 그 웰컴 투 비디오의 그 범인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선 1년 반 2년 정도 나왔는데 동일한 그 형량이란 미국은 거의 30년 나옵니다. 30년. 예, 그러니까 30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보통 3, 4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 그 내용이 아동이었다 하면 종신형입니다. 네. 아동 성범죄는 거의 무섭게 처벌합니다. 네.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네. 성인 성착취물 같은 경우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몇십 년형 그런 형은 없습니다. 너무 솜방망이네요. 정말 그야말로. 그렇죠. 이게 이 위험성을 피해자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실수할 수 있지. 네. 뭐 그냥 뭐 호기심에 그랬겠지라고 하는 매우 이상한 매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시각으로 가해자를 이렇게 봐주니까 그래도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또 하고 네. 또 하고. 그럼 한 번 한 범죄자가 한 번에 끝내는 경우는 사실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 몰카범 재범률이 75%나 됩니다. 4분의 3이 더 합니다. 몰카범 재범률이 75%나 예, 예, 된다. 네.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과 관계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건 거의 뭐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관험증을 치료하지 못해서 범죄가 반복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 처벌이 엄청나게 세면 그럼요. 감히 못하겠죠.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초기에 정신과 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이게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물론 완전히 치료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방식의 네. 어떤 효과적인 방식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리겠죠. 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러니까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카 범죄 관련 변호사들은 아주
자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겠네요. 포털에 그 관련된 거 검색만 해보시면은 진짜 몇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관련된 변호사들의 광고성 문구가. 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례, 몰카 뭐 재범 3범을 이제 집행유예 뭐 벌금 몇 회 빼줬다. 네. 이 성과를 자랑하는 게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 쳐보십시오. 금방 쭉 나옵니다. 네.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우리의 사법부에서는 그냥 용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977 하나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판검사들 퇴직 후에 변호사 하면 개업하고 가해자 인권보호 장사하는 것 개선돼야죠. 가해자 인권보호 장사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좀 저분의 이 심한 표현이지만 현실이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 예,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몰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이 제주도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예, 예. 그 고3 남학생이었던가요? 예. 2023년 10월에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사실은 휴대전화를 놓고 그걸로 찍은 겁니다. 아예 놔두고 예, 거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신고를 했는데 사실 뭐 그 안에는 그 우리가 각티슈라고 하죠. 그 안쪽에 놓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기능을 통해 촬영을 했는데 사실 뭐 자수를 했고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 자수해서 예. 퇴학 처분됐다. 예. 그 휴대폰을 이제 티슈 상자 꽉 예. 종이 꽉 그 안에 넣어놓고 동영상을 켜놓고 구멍을 또 넣어놓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학생이 말이죠. 이 학교 화장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촬영했고 길거리에서도 촬영했고 피해자가 뭐 수백 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습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퇴학 처분하고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다. 네. 미성년자. 기소가 안 됐군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제주도 그 사건의 예. 피해자들, 예. 그 여학생들, 또 여선생님들 예. 이 극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예, 경찰 발표 기준으로는 교사 10여 명, 학생 40여 명 피해자로 했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길거리에 촬영한 거 보면 피해자가 150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실제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 거고 네. 이게 정확히 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어떤 종류의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해서 피해자한테 이 범죄에 이렇게 했다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안심시켜주고 피해자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교사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다 집단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네. 공포가 공포입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습니다. 몰카라는 게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인가요? 거기에 따르면은 불법 촬영 유포의 피해자 45.6%가 거의 절반이죠.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실제 조사 결과고요. 거의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삶의 의욕을 잃고 왜냐 내 몸이나 어떤 것이 그게 돈으로 팔려다니는 거고 네. 누군가 계속 그걸 보고 성범죄자. 예. 그거 얼마나 큰 정신적인 상처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여성가족부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걸 찾아서 지어주는 서비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리치료도 분명히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제주 고등학교 몰카 사건의 피해 교사가 예. 20대 여교사님인데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범죄로 인해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 저는 20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소리 지르며 부르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그러니 피해 학생 여러분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도와달라. 아프다, 힘들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피해 학생들, 그 피해 자녀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거는 어떤 대중적인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전문 심리치료를 해야지만이
극복을 이게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죠. 사법적인 형태의 어떤 공정한 접근과 전문가의 심리 치료와 대중의 이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들어가야지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몰카범들이 영상을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보고 마는 단계가 아니고 비즈니스까지 아까는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혼자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사례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그냥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보려고 소지하고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이 범죄의 감각의 역치라는 건 팍팍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왜 공유하느냐? 그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더라는 거를 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트레이더라는 표현을 썼냐면 네. 이것이 서로 간에 이 범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특정한 공동 집단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크웹이라든가 아니면은 텔레그램의 특정한 지역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생각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SNS에 올렸다. 그런 사람도 범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예,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받고 네. 법적으로 당연히 저촉됩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당연히 법적으로 그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 이 단체로 문자를 교류하는 방에 누군가가 그런 걸 올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걸 시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도 처벌받을. 당연히 그렇죠. 시청했다는 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말이죠. 좀 미국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인셀 범죄, 인셀, involuntary celibate, 비자발적 독신. 예. 들이 이제 범죄를 많이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많이 그러니까 한다.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이 인셀 범죄다. 비자발적 독신남. 그건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인셀 범죄자들이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높고 그것을 그러니까 성착취물을 많이 일종의 시작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사례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렇죠. 겉으로 봐서 굉장히 그 부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업도 굉장히 사회적 교류도 활발하고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뒤로는 몰래 그런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있죠.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인셀 범죄다. 인셀 범죄 그 몰카 범죄가 인셀 범죄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인셀 범죄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몰카 범죄자 중에는. 꽤 있겠죠. 그래서 이거 아직은 이거 연구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다만 이런 건 이제 소위 페미니스트 정치인들 미국의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셀 범죄자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의 여러 관련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정확한 분석이 조금 뒷받침돼야 된다. 네. 네, 배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는 말이죠. 이 몰카 범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 1년이나 3년 때리거나 집행유예 때리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뭐 30년형 이런 게 확정 판결 나오고 특히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 것은 훨씬 더 심하게 판결한다. 그런 부분이 제 귀에 쏙 들어왔는데 말이죠. 이 정부나 사법당국의 대처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 범죄가 어떤 유형이고 이 범죄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대처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죄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냥 이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를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판사님들 생각이 있고 네.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또 서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인식하는 형량이 전혀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 종합으로 한번 통일시킬 수 있는 합의시킬 수 있는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사를 경험이 많은 분들 모아서 거기에 판사님들도 참여하시고 검사님 참여하셔갖고 아니면 또 다양한 어떤 사회적 이렇게 해서 이 범죄에 대한 어떤 내용과 대응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때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법률가 따로, 범죄학자 따로, 시민단체 따로, 일반 시민 따로. 지금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 인식이 더 다르고 또 어떤 판사는 뭐 이렇게 형량이 적어 판사 욕하고 판사들은 우리는 뭐 법대로 했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하면 국회에서도 그럼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관리를 하는 하겠네요. 거.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과학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뭐 대명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 말이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몰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팁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는 인증 화장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쭉 둘러보시고 또 주변에 몰카라고 생각되는 어떤 주변의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분명히 어떤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도와주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막 이건 도와주세요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갖고 내 가족이다, 지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도와야 되겠네요. 본인의 딸이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도와주시고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거 도와주시면 천천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 예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잘 안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방송에도 모셔봤지만 그런 피해를 구제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럼요. 예. 좋은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보편화가 안 돼 있고 예. 사법 당국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거의 시민단체 수준으로 하니까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반관 반민 여성가족부라든가 아니면 어디서든 주관이 돼서 이런 것을 주도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오늘 넌센스 퀴즈 드린 거 정답 아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모르신다고.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인지도였습니다. 개인지도. 네, 넌센스 퀴즈니까 웃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여주셨는데요. 정답과 함께 배성훈 프로파일러에게 감사한 마음 표현해 주신 0935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935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끝곡은 교수님 좋아하시는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 듣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눴습니다.